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지금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 움직임 나타나고 있지만 미약한 상승입니다. 종목별로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의 특징 한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상한가 들어간 상태에서 한미약품에 납품을 하고 있는 오리엔트 바이오까지 상한가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미약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었는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라는 생각은 다들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까지 모두 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좀 관심을 당부드렸었는데요. 오늘 다 급하게 오르는 모습들이네요. 물론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강해지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좀 반대급부로 또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은 좀 약세를 일정 부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좀 철강주가 좀 약한 모습 속에서 정유주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들도 좀 소폭의 약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코스닥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쪽이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적극적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만은 개인들은 좀 거래소 쪽에서 좀 적극적인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르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상한가 시세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의약품 업종 지수는 10%나 초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종근당도 한 16%가량 오르고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도 같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될지 이런 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좀 살펴주세요.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한미약품이 나온다 했던 그 라이센스 아웃 그걸 가지고서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관련 비슷한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약주 중에서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비슷한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이동을 하게 되겠고 또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이 더 기대가 되겠죠. HLB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메드 이런 쪽들이 좀 타겟이 돼서 올라오는 것 같고요. 오늘은 종목들 최근에 신약 관련 이슈들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던 종목들 특히 중해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다시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LG생명과학이나 코롱생명과학, 특히 코롱생명과학, HLB, 바이오메드 이 삼각편대는 한미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약간 좀 지금 수급이 좀 이동해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도 지금 임상 3상이 승인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쪽으로 지금 힘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라든지 대화제약, 특히 대화제약도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듯이 그렇고 동아 ST, 그다음 메지온, 바이오메드, SK케미칼, 종문당, 중해제약 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요. 코롱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임상 3상된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 선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좀 추격 매수보다는 일정 부분 좀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초에 매수를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오늘 좀 추격 매수할 때는 확실히 좀 선별 투자 내지는 좀 분할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좀 급격하게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이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좀 바로메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장주 움직임이 더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서비스 업종에서 강세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딩스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그렇고요. 코롱도 지금 한 6%대 강한 그 움직임이 한 7% 가까이 오르네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코롱도 그렇고 코롱생명과학도 그렇고 신약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롱생명과학도 현재 상당히 좀 급등한 상태고요. 코롱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같이 개연성을 가지고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61선 부근이 있었던 74,000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았다라는 점이 조금 지금 눌림목으로 형성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68,000원만 깨지 않는다라면 일단 코롱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오늘 저점권인 7만원 초반을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홀딩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8만원 부근까지 도전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죠. 제주항공 들어왔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코멘트를 좀 들려주세요.
네, 제주항공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저점이 46,150원이고 지금 현재 49,750원인데요. 뭐 역시 다시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이 되면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을 받고 다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최근에 실적 대비한다라면은 주가 자체가 그닥 좀 못 움직일 것이다라는 시장에 좀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실적 대비해서 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레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주항공 지금 당장의 흐름만 가지고서 오늘 하루만 가지고 미래를 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항공업계가 계속적으로 부진하다라는 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 일단 뭐 제주항공 지금 당장 매매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좀 지켜보시면서 수급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다 마찬가지로 뭐 티웨이 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이 좀 다운되어 있다라는 점이 제주항공에 있어서도 조금 같이 적용시켜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에 연동되는 그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CGV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좀 강보합권에서 보합권 좀 후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실적이 일단은 뭐 아주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좀 알려져 있고요. 해외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CGV 3분기 실적이 그닥 예상치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등락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10만 5천 원 선에다가 로스코 손절선을 꼭 두시고요. 일단 보유하시는 분들 보유하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11만 원권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CGV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좀 해외 시장에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등락이 있다라면 이 부분도 적극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락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이 좋지가 않네요. 현대차가 한 1.2%가량 밀리는 모습이고 기아차도 마이너스권입니다.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모두 좀 부진한데요. 그래서 이쪽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오히려 좀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강했었기 때문에 매물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크게 무리 없는 움직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모비스도 보합을 회복했고요. 현대차도 낙폭을 좀 줄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비스도 보합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 섹터 쪽에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의 라인업에 있는 쪽 오늘 철강 섹터들이 좀 약해서 이 종목만 조금 약하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저점에서 꾸준히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미 뭐 실적이 발표된 기업도 있겠고 실적을 발표할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기업을 같이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미국에서도 반도체 쪽이 워낙 좋지가 못했어요. 마이크론도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약세권의 움직임도 두드러지게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도 짚어주시죠. 반도체 섹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보신다라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이 많이 좀 다운되고 있는 그런 업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가격대도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제품이 이제 머지않아서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 물론 기술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반도체 섹터주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적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계속적인 좀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한 41,500원 정도를 지지선대로 좀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계속 반등을 하더라도 35,000원대 확실히 강하게 돌파 안착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대로 계속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 움직임이 좋지가 못합니다. 오늘 위메이드가 한 3%가량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일 하락이에요. 지금 4일째 주가가 한 3%가량씩 밀리면서 한 4일 동안 10% 정도는 좀 내려앉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게임주 전체적으로 오늘 좀 약한 모습이고 특히 이제 대형 게임 NC소프트 외에 다른 게임주들 뭐 실적
이라든지 이런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좀 부담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 반등하는 그런 지금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 뭐 썬데이토즈나 액토즈 이런 것들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뭐 컴투스 등 위메이드 좀 약한 모습인데요. 위메이드도 오히려 지난번에 중국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주가가 다시 좀 다운하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 뉴스는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자체는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 지금 42,000원 부근 강한 지지력을 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한번 손절선을 짧게 두고 한번 접근해 보실 수도 있는 가격대까지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가격 메리트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추가 반등 시에 45,000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세 복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도 좀 점검해 볼까요? 최근에 계속 흘러내립니다. 연일 음봉이 나왔고요. 이제 바닥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하락을 더 예상을 해봐야 됩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량과 좀 많이 연동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기대치에 못 미쳤던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주가가 17만 원대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슈피겐 코리아도 지금 기술적으로만 봐드린다라면 주가 자체는 거의 바닥권대까지 내려왔다. 7만 2천 원 부분이 마지노선 늘 형성하고 있는 2014년도 때의 저점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슈피겐 코리아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72,000원 이탈 여부 좀 확인해 주시되 오히려 낙폭 과대의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는 가격대까지 하락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